이야. 이야. 옷도 뽑고 있는데. 이야, 멋지게 등장하시네. Let's get it.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가. 네. 아, 라이브 아니에요? 아니. 안녕하세요. 카오 소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명 기장입니다. 아, 예, 오늘 우리 셋이 모였는데 그냥 무턱대고 카메라 한번 들이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이 현장 자체가 지금 비아의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밤에 독백 방송. 여기서 요 어디서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전해놓고 했어요. 밤에 독백 방송. 예. 너무 좀 인상 깊었고. 아니, 오늘 그 저녁 먹으러 왔잖아요. 네. 가기 전에 우리 마린시티 살짝 좀 구경하고 갈까요? 아, 그래요. 좋죠. 어때요? 너무 좋죠. 마린시티. 제가 오늘 기획해 온 게 있거든요. 사실은. 좋아. 예.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죠. 뭔 줄 알고 좋다 하세요? 뭐든 간에. 마린시티가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왜 이 가치를 인정받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이런 도시가 탄생이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마린시티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내에 하이엔드 시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 시장이 매가 자체가 낮잖아요. 근데 이 하이엔드 시장, 좀 쉽게 말하면 좀 10억이 넘어가는 시장의 하이엔드 어떤 수요와 그 어떤 구매 어떤 신고가가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일반 우리 서민들 시장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게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떤 부산 광역시 내에서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들을 매매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좀 얘기해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내가 2019년도에 우리 제니파크가 좀 뒷동이나 못난이는 좀 가격이 그렇죠. 안 오를 때 있었잖아요. 네. 정체돼 있고 막 6억, 7억 뭐 이렇게 돼 있는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내가 이걸 쳐다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욕 많이 했잖아요. 주상복합인데 뭐 바닷가 앞이네 뭐 그리고 우럭이 뭐 태풍 오면 우럭이 날라오네 네. 뭐. 또 방 두 개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마린시티 아이파크 제니스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못 갔죠. 그때 뭐 그런 거 제발. 아니었어요. 미리 예약제 아니면 예약제? 그러니까 그런 시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 제가 예약제라고 알았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네. 네. 모델하우스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들어가는 데까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요? 제니스 그때 당시에 백스코 제가 아파트용 공장 분양팀에 있었거든요 한동안. 그때 제가 28살 땐가 9살 땐가 오래됐죠. 그때 마린시티 이제 막 제니스가 아이파크 제니스가 이제 분양할 시점이었어. 전체가 다 미분양이었어 거의 대부분이. 그 미분양이었던 이유가 뭐냐? 비싸서? 부산 사람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의 개념 1세대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때 주상복합이라 하면 전용률이 너무 낮았어. 근데 40몇 평인데 방이 두 개야. 그렇죠. 40평대인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부산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방 두 개 이해 못하죠. 그때 당시에 도곡도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예, 서울에 이제 강남에 타워 팰리스가 이제 대장 치고 하니 많이 하는 그때 그 타워 팰리스가 10억을 넘었니 안 넘었니 그런 막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생소했던 이런 유리로 마감된 게 보지도 못했고 그쵸. 뭘 봐야 알겠죠. 요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 조감도나 아니면 그 모형도만 봐도 이런 그림 나올 줄 예상이 잘 안 되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었지. 부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 부산 사람들이 많이 순진하긴 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네. 서울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맨날 갈 수 없다 보니까 못 봐서 또 못 하고. 네. 근데 이런 시장은 하이엔드 시장은 완공이 되고 나서야 부자들이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내가 이거를 샀다라는 것 어떤 과시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구매력이 이어진다라는 맞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장과 흐름을 똑같이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본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동을 해보실까요? 네, 그렇죠. 네. 그 이 마린시티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게 매립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네. 간척지 이거죠. 네네네. 네, 그럼 여기에 혹시 옛날 모습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가 이제 그 센텀시티처럼 음. 그 야적장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냥- 개발하면서도 네. 맨 처음 올라온 게 저 앞에 있는 그 오피스텔하고 아델리스. 아델리스라고 그렇죠, 저쪽에서 아델리스. 먼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 제일 처음에- 먼저 지금 들어온 게 저 앞에 보이는 선프라자 저거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본 땅이 있었고 본땅. 원래 아. 땅 원래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매립을 계속 앞으로 해나간 해나가면서 거네요. 매립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쭉 뻗어 나가는 이게 간척지는 네. 땅을 매립하고 나면 땅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흙을 쌓아 놓은 다음에 한 10년에서 20년이 지나야 돼요. 아니면 짧게는 5, 6년. 그러면 있잖아요. 네. 마린시티가 우리가 마린시티를 하잖아요. 네.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
행정구역상을 보니까 네. 이게 U3동에 속하던데. 맞아요. 예, U3동이 어디 가시냐면요. 딱 저기 선프라자 해가지고 요 마린시티 다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경동제이드 앞에까지예요. 아. 경동제이드 쪽에서 잘려요. 맞아요. 그 원래는 이제 그 항아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 마린시티 구역이 이제 딱 그 정사각형 그 매립지 그 안까지가 네. 우리가 말하는 마린시티죠. 그쵸. 제이드까지는 안 들어가게 되는 네. 거고 사실 베네시티도 마린시티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까멜리아부터 시작한다. 그쵸, 까멜리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미지상으로 예. 베네시티도 그냥 마린시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나요? 어때요? 아 마린시티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네. 우리 메인 도로 네. 해안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우리 요쪽으로 네네네. 와야지 그렇죠. 마린시티고. 아 그러니까 뭐 어. 우리 그 대우마리나 경남마리나 이런 것도 마린시티라고 생각 안 하듯이. 그렇죠. 아. 애초부터 그렇게 이미지가 네. 형성되어 있었다. 마린시티 자체는 요 네모 반듯한 요 매립지, 매립지 그 안에까지. 네. 네. 물론 뭐 마린시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베네시티가 뭐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베네시티가 베네시티 옛날에 대장이죠. 옛날에 베네시티가 엄청 고급. 제일 부자 아파트였습니다. 그죠, 그죠. 네. 아. 요거 다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올라오고 나서도 여기는 어. 전용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사실 베네시티가 제일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약간 그 경동제이드의 아버지급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트램폴더가 지금 국평 대장 찍고 있잖아요. 네. 그거 넘어서 베네시티가 부산에서는 제일 대장 아파트다. 아. 이 시절이 있었어요. 아, 예, 그죠, 그죠. 아, 마린시티 좋다 맞죠? 와 진짜 네. 좋네. 오늘 명지장 좀 왔고 죽었습니다 오늘. 막 일반 아파트면 괜찮은데 네. 오늘 막 너무 바짝바짝한데 오니까 오늘 좀 왔고 죽네요 오늘. 근데 마린시티가 네. 딱 보면 부산 내에서 네. 약간 그 택지지구 같은 미니 택지지구 같은 느낌 좀 나잖아요, 그쵸, 맞죠? 맞아요. 네모 반듯하게 해갖고. 스파이더맨 원래 없었는데도 생기는 거 같나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원래 그래요? 총각 시절에 데이트할 때는 와봤는데 애 낳고 나니까 잘 안 가지네. 스파이더맨, 와 멋지다. 겁나 멋지다. 와. 다이어트 지키네. 근데 요번에 태풍 왔잖아요. 네. 요번에는 이제 물난리 돼가지고 이제 창문 깨지고 이런 게 요번에는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보면 부자 동네지 않습니까? 네. 부자 동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부분 신경을 쓰거든요. 이게 원래 그 예산을 저 앞에다가 테트라포트를 좀 더 놔둔다 해가지고 밑으로 더 빼가지고. 600m 앞에다 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네. 그걸 조금 더 심은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예.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신고가를 찍고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도 사실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마린시티만 해도 사실 세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구수도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인프라도 더 개발되게 되고 뭔가 개발적인 요소가 생긴다라면 더 많이 쪽을 예산이 집중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명주도 아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멋지다.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네. 거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단지 하는 거고 어. 우리 목골 신도시, 연양난 신도시도 네. 그렇게 신도시화 되면 지자체에서도 이제 구청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맞아.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은 처리해 줄 수 있는 시간 예산이나 시간이 좀 더 빨라진다라는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마린시티가요. 이 생겨온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그게 간척되어 가지고 이게 매립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래 대우건설에서 랜드마크 건물을 한 개 세우려고 했다면서요. 결국 나중에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뭐 호텔하고 이런 거 지어보자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그 지적도 보면 다 빨갛거든요. 다 상업지인데. 상업지죠. 예. 근데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주거는 그다음에 오피스텔 있고 그 오피스텔은 보니까 또 여러 개 있더라고. 뭐 거의 다 대형인데 대형이요. 또 소형도 뭐 있어요. 한일 오류듀하고 오류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월드마크 뭐 예. 40평인데 좀 전용률 낮고. 예. 맞아. 그렇게 구성돼 갖고 뭐 2010년대 초반때 이제 해운대 아이파크하고 제니스 들어오면서 거의 이 마린시티가 완성된 것 같은데 그때 초반에만 해도 이제 인기가 없었고 미분양이고 할인 분양하고 할인 분양 맞나요? 할인 분양까지는 제가 안 했던 걸로 근데 알고 뭐 있어요. 계약하면 뭐 특별 분양까지는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마린시티가 각광받으면서 맞아요. 부자 동네로 확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2010 거의 2009년도 그정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사실 분양을 했어요. 분양 운이 사실 안 좋았죠. 안 좋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이 이렇게 실거주장 내지는 투자자들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성으로 이제 약간 매력이 없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럼 언제 이렇게 갑자기 떡상됐냐. 사실 우리가 마린시티 지금 이제 최근 현재 시점만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 그래프 실거래가 열어보면 한 10년간 제자리였어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저기 18년까지. 좋은 아파트인데 오르지는 않는 아파트다. 이런 그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한테 실전에서 많이 까였던 게
뭐 오르지도 않는 거, 저 관리비 관리가 부담만 비싸고. 돼가지고, 저 누가 사냐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고, 이렇게 예술적인, 정말 강한대교 지나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술적인 거예요. 보고 해도 질리지가 않는. 맞아요. 맞아.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엄청나게 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요번 진화 상승장 때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했지. 그게 근데 뭉치겠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상승할 때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렇게 갑자기 이 손바닥 뒤듯이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 또 이제 우리가 기초를 놓치는 거예요. 어. 확장성인 거예요. 확장성. 제가 이제 마린시티 자이를 투자했을 때만 해도 마린시티 자이라는 아파트가 국평에 아파트 기준에서 아파트, 네. 이렇게 올라온 강한대교 조망 나오는 것이 일반 우리가 서민들이 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컨택이 시세를 잡아줘야 얘들이 밀어 올리는 형국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얘들 비교할 대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W였죠. 어. W가 생기니까 W가 쭉쭉 가니까 올라가니까. 얘도 그 사이에 지겠나 어. 싶어가지고 W 선택 못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또 마린시티 여기로 선택한 오고. 것도 있었고 또 그거를 사실은 또 선수들이 알아요. 그럼 이 국평에 그리고 중소형 국평 이런 거에 유무가 조금 중요한 편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확장성에서 비교될 수 있는 만한 비교군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 혼자서 비교군. 있었던 거고 그 비교군이 중동 개발하면서 SF 그다음에 롯데캐슬 스타, 동원비스타 다시 올라오면서 중동에서 비교군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얘는. 그래서 그동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끝에 선수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서울 사람들 벌써 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응축돼서 폭발하겠구나 알고 서울 투자자들까지 같이 매집을 해버리니까 빵 뜬 거죠. 8억 9억짜리가 바로 16억 2배대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사실은 그 이런 마린시티에 있는 대형 그리고 고급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은 이 수요층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래도 작고 한데. 근데 이제 옆에서 비교군들이 34평짜리, 84타입짜리들이 이렇게 계속 신축들이 올라오면서 걔들이 신고가를 찍어주고 하면서 또 분양가도 높게 올라와. 맞아. 분양가도 높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당가 자체가 우리가 왜 이렇게 낮아 하면서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도 에너지가 웅축하다가 결국 그게 분출되는 때가 오는데 근데 그 부분이 아마 확장성에서 비교군이 생기면서 그래 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이 마린시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마린시티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LCT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이제 우리는 돈이 다 많은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그러니까 마린시티에 입성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국평 중에서 더 좋은 입지 좋은 대단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좋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장님 질문 생각 세게. 어떻습니까? 네. 글쎄 저는 마린시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은 어느 정도 부자들이 들어와서 네. 이런 과시욕 아니면 소유욕을 보여주는 네. 그런 아파트로 이미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같으면 여기 말고 상징성 있는데 오는 것도 좋은데 상징성 있는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제2의 다른 곳을 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네.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네. 아무리 부자 아파트 뭐 예쁘게 생겼다고 네. 계속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는 사실 많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지금 고점을 찍고 있고 지금도 아무리 싸도 한 20억 그 언더로 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10억 언더에서 그만큼 올라와 또 하락장도 그렇게 많이 맞지도 않았어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마린시티가 이제 자리를 잡아주니 나머지 이제 그 타 지역들 국평들이 이제 자극을 받고 키 맞추기를 해주고 또 키 맞추기 해주면 또 마린시티도 같이 한번 또 올라가고 밀어 올리주는 형식으로 마린시티가? 그렇죠. 그 확장선 중에 사실 또 LCT도 한몫을 한 거죠. 예. 예. 또 다른 비교군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급으로 LCT, 비교군이네. W 네. 그다음 마린자이 그다음에 또 대우마리나 이런 뒤에 쪽에 재건축 큰 대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또 이제 미래 가치 때문에 투자자들 들어오니까 또 얘도 같이 바로 쉽게 말하면은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상징성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삼익비치가 사실 상징성이 있죠. 그쵸. 삼익비치를 사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후배도 그런데 얘를 사서 입주 때까지 가서 입주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삼익비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익비치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요 하나의 또 안정감 또 있거든요. 사실 투자자로서는. 그러니까 또 마린시티 내에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또 크단 말이에요. 또 이 부자적인 이미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죠. 그 학달이 찢어진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웬만한 소득 가지고는 사실 여기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 자부심, 뭐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하이엔드 계속해서, 시장인 거예요. 들어간다. 어. 또 지금 이제 비교군의 국평들 학군이 좋은 센터파크하고 동네 그 사직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의 아파트들도 좀 사실 괜찮죠. 근데 이쪽이 너무 또 요거를 또 원하는 사람도 원하더라고. 그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얼마라도 비싸도 사준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맞아요. 예. 그 사주는 행위가 그 사람 가격을 안 따진단 말이야. 내가 지금 뭐 23억, 24억 신고가를 하더라도 그 신고가를 내가 찍었다라는 것을 과시용으로 과시용으로. 그 시장이 있다는 거죠. 아. 과시용 시장이 있다. 마린시티를 원하는 사람은 딱 마린시티만 원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나도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네. 회사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임원이 뭐 전무 이런 분들이 발령받아갖고 부산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택을 자기 원하는데 한 군데 잡아줘요. 회사 입장에서도 다 잡아주잖아요. 예, 회사에서 잡아주잖아요. 집을 잡아줘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회사가 먼데도 강서구에도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많잖아요. 그런데 마린시티 갖고 마린시티를. 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일반 시장의 상승하고 하락의 어떤 그런 사이클과 상관없는 그리고 또 이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쪽 부류들이 또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 시장은 또 그들만이라고 일거라고 하죠. 그런 시장이다. 어쨌든 자기가 돈이 있고 여력이 된다면 네. 하이엔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맞는 맞겠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사실 이게 부산 시내에서는 아직도 비싸다 압니다가 사실 뭐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지고 40억이 비싼지 50억이 비싼지 물론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상방은 있겠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증가에 따라서 또 신용 부자들은 또 나올 거고 그 사람들 또 신고까지 찍어준다라면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 상징성 하나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사실. 마린시티를 가로지르는 그 도로가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 안에 보면 도로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네모난 땅에서 9개 구역이 나오잖아요. 아홉 칸이 나오잖아요. 블록으로. 네, 블록이 9블록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뭐 2개를 사용하는 블록도 있고 뭐 1개를 사용하는 블록도 있고 그렇던데 거기 딱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 모델하우스 부지가 딱 빈땅이에요. 빈땅이죠. 거기 옛날에 뭐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온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썰이 있다가 드랍됐죠. 생수를 또 한다, 네. 분양한다. 근데 이제 분양하는 시행 입장에서는 또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은데 그걸 또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민원에 걸려가지고 또 무산되고 그래도 뭐 사실 부산에서 남은 노른자의 입지 중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리긴 하거든요. 저 갤러리아 부지. 네. 야 정말 참 뭐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어요. 사실. 아직 뭐 업계에서 들리는 뭐 오픈되지 않은 소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매가 한다는 말도 있고. 네. 의료 빌딩인가 이런 거 들어본다는 것도 있었고 상업시설 오피스 건물로 지금은 오피스, 네, 오피스 맞아요. 건물로 준비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고급 주거 형태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생수 형태로 궁금하네요, 그죠? 네. 네. 그 마린시티 거기 홈플러스도 그렇고. 맞아요. 예. 홈플러스 지금 매각된 거죠. 매각됐어요. 네. 네. 사실 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차 막히고 교통 영향 어, 평가에서도 맞아. 지금 막 난린데 네. 또 생수기 들어오고 주거 시설이 들어온다라면 얼마나 또 그 보통 도리를 넓힐 수가 없는데 그런 채증이나 그런 다른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들이 맞아요. 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아파트 도로도 좋은데 같이 이제 사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요트 보세요, 요트. 아, 이거죠. 이런 거. 아. 감성이 그냥. 옛날에 마린시티 아이파크 주민들은 저기 요트장에 자리 하나씩 준다 이런 썰이 있던데. 게르지를. 예? 그건 썰이고. 그 옛날에 나 이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와, 진짜 말씀- 가만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하이엔드 시장. 우리 요즘에 중동에도 보면은 차를 서울 강남에도 그렇죠. 차를 내 아파트까지 주차장을 올리는 그 기능 있잖아요. 내 스카이 게러지. 내 슈퍼카. 예. 그 요트를 가진 사람은 그 요트를 관망하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를 한테 그냥 매입해버리는 그런 수요도 있다라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수요가 그래서 내 아는 사람도 그래서 WBC를 그 해당 그 라인만 사더라고요. 자기 요트를 관망하기 위해서. 관망하기 위해서? 예. 근데 아마 WBC 산 사람은 마린시티 자리가 아마 매물이 없어가지고 아마 사실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그러니까. 아니요, 바로 보이는데. 요트 관망 자리는 최고예요. 아, 그죠? 맞네. 내 요트가 잘 있나, 어. 풍파에 잘 있나, 애지중지한 내 새끼 요트가 잘 있나, 음. 이런 부분들을 관망하기 위한 그 수요도 있다. 아, 그래, 맞다. 이게 일반적인 수요가 아니에요. 그것도 들었어요. 네.
이 모든 게 이제 하이엔드 시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10억이 넘어가는 수요에서는 그런 부분들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일반 우리가 차트 보고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정도의 또 인사이트 가지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엔드 시장에 저 하이엔드 카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이제 벤틀리가 좀 지나가고. 예,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하이엔드 시장에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을 진짜 내 인생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 이런 목표로 두신 분들은 좀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영상 만들어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엔드 시장 가려면 저도 뭐 감히 아직까지도 뭐 넘볼 수도 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뭐 내라고 못 갈 이유 있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갈 수도 있겠지. 아유, 그럼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죠. 자, 우리 명지 이장 예. 마린시티 입성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하면서 한번 끝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